11월 6일 목요일 증시 내비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HB 전문가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미국발 AI 거품 우려로 급락했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만 보면 0.55% 상승한 4,026.45포인트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반등했구나 싶지만 장중 흐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2.20%까지 급등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4,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3,985선까지 밀려났었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야말로 밀리면 산다는 의지가 강했죠. 오늘 하루 지수 변동폭이 126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0.41% 내린 898.17포인트인데요. 장 초반에는 1.5% 넘게 상승했지만 로봇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환율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부각됐는데 오늘은 좀 진정됐나요? 네, 다행히 소폭 안정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44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일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심리가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환율이 안정된 거죠?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입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환율이 1,440원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외국인의 매도 폭탄 vs 개인 기관의 방어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정확합니다. 오늘 개인은 8,847억 원, 기관은 8,3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두 주체가 합쳐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으로 4,000포인트를 극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그 반대편에 외국인이 있었군요. 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만 1조 6,95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 벌써 8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8일 연속이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순매도액이 9조 2,529억 원입니다.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10일 연속 매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규모가 2조 7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더 짧은데 매도 규모는 3배가 넘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셀코리아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반도체주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어땠나요?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개인이 1,321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315억 원을 순매도하며 개인의 매수세를 상쇄시켰습니다. 정말 국내 투자자 진영과 외국인 진영의 극명한 대조 구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변동성의 핵심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4,000포인트 방어선이 다시 한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들을 긍정, 부정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 요인부터 정리해 주시죠. 첫째,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뉴욕 세대 지수가 저가 매수세로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둘째는 아까 언급했던 트럼프 관세 관련 소식이군요. 네, 미 대법관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환율 안정과 달러 약세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의 수출 경쟁력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졌죠. 마지막 긍정 요인은 역시 국내 투자자들의 힘이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강력한 저가 매수 유입입니다. 급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와 함께 연기금 등 장기 자금이 적극적으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시장을 짓누른 부정 요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 첫 번째는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입니다. 9조 원이 넘는 매물은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 거품론도 여전한 악재죠. 네, 펠런티어가 호실적을 냈는데도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과 맞물려 리스크 회피 기조를 형성하고 있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코스피가 5월 이후 57%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고점 경제감은 당연히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금융주가 강했던데요. 맞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7.02% 급등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인 518억 원이었습니다. KB금융도 3.04% 오르는 등 금융주로 자금 이동하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반도체는 흐름이 엇갈렸다고요? 네,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2% 상승하며 59,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6만 원 선 탈환을 시도하는 등 메모리 호조와 AI 수요 전망에 힘입어 방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39% 하락한 99,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만 7,257억 원을 팔아쳤습니다. 외국인 최대 순매도 종목이었죠. 그 외에 하락을 주도한 섹터는 어디였습니까? 기술주와 로봇주였습니다. 특히 로봇주는 그동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젠슨 황 CEO 내한 이후 급등했던 이른바 제이슨 황 효과가 끝난 걸까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62%, 로봇즈는 10.93% 급락했습니다. 네이버도 5.21% 하락하며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에너지주도 약세였네요. 두산에너빌리티는 5.14% 하락하며 외국인 순매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뉴스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입니다. 대법관들의 회의적 태도가 환율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신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지만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누적 9조 2,529억 원, 4월 관세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AI 거품론 재부각. 네 번째는 금융주로의 자금 이동이군요. 네, 반도체, 조선 등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금융주로 자금이 쏠리는 업종 순환 매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로봇주처럼 단기 과열됐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조정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된다면 4,000포인트도 다시 위험해질 수 있겠군요. 네, 4,000포인트 재도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네, 126포인트가 넘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4,000포인트를 지켜낸 시장. 하지만 외국인의 9조 원대 매도라는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방어 심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외국인의 매도세는 언제쯤 잦아들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내비게이터였습니다. HB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